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10주자 1-3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지난 영상과 이어서 한국 경제 관련된 어휘를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난번에 전략, 절제, 절감, 검소이라는 단어를 배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반대 의미로 사치 같이 공부해 볼게요. 사치는 필요 이상의 것은 소비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불필요한 소비라는 거죠. 그리고 비슷하게는 호사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사치하고 호사는 비슷한 의미가 있어요. 호사스럽게 사치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호살은 누리다 아니면 호살은 부리다 라고 씁니다. 뭐 사치품이라는 말도 있죠. 사치품 이렇게 사치품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네, 좋아요. 다음에 허비라는 단어는 헛되게 써버린다는 의미이고요. 네,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의미가 없이 시간과 돈은 낭비한다는 의미로 설명할 수 있어요. 허비하다. 그리고 비슷하는 단어도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낭비하다라는 단어예요. 낭비는 돈이나 시간, 노력은 헛되게 쓰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고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비는 돈이나 물건, 시간, 노력을 써서 없애다는 뜻이에요. 그죠? 뭐 돈은 소비하다, 물건은 소비하다, 시간은 소비하다, 노력을 소비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외에는 우리는 한국에 관련되는 경제에 나타나는 어휘는 불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불황. 이거는 여러분 그 뉴스나 아니면 신문이 많이 읽으면 이 단어를 많이 알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토픽 시험도 나올 수 있는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꼭 알아야 하는 단어입니다. 불황, 불경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말은 호황. 그러면 이게 어떤 뜻이냐면 불황은 침체되어 있는 경기 말하는 걸. 침체되어 있는 부진된 침체된 경제가 좋지 않다. 그죠? 경제가 좋지 않은 시기를 뜻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비슷하는 말은 불경기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말로 호황은 좋은 경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수기와 비수기라는 단어도 있어요. 성수기는 상품이나 서비스 수요가 많은 시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수욕장이라든지 또는 수영장 이런 데는 성수기는 보통 여름이에요. 8월부터 7월, 8월, 6월, 7월, 8월은 여름이죠. 그래서 해수욕장, 수영장의 성수기는 6월부터 8월까지이고요. 그리고 겨울이 되면 그때는 수요가 많지 않은 시기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비수기라고 말하는 것. 그때는 해수욕장과 수영장은 차차 겨울이 되면 1월, 2월, 1월부터 1월까지는 그때 날씨가 추워서 이렇게 사람들이 그 해수욕장이나 수영장에 차차 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성수기, 비수기라는 단어는 사용은 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어를 사용하면서 비슷하지만 차이가 조금만 다르는 차이가 있는 단어는 많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헷갈리게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차이가 있는 두 단어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우리가 비용과 요금의 차이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볼까요?
네, 여기에서 나오는 단어를 같이 읽어볼게요. 생활비, 교육비, 문화비, 유흥비, 주거비, 통신비, 교통비, 차비, 숙박비, 경조사비, 학비, 식비라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밑에는 공공요금, 버스요금,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통신요금, 전화요금, 입장요금, 택시요금, 주차요금, 서비스요금, 지하철요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언제 비용은 쓰고 언제 요금을 쓰는지 같이 알아볼까요? 네. 일단은 비용과 요금의 사전적인 의미부터 살펴볼까요? 먼저는 비용이에요. 비용은 물건을 사거나 다른 어떤 일은 하는데 드는 돈이에요. 물건을 사거나 어떤 일은 하는데 드는 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여행 비용은 마련하다 라는 것인데요. 여행은 하는데 드는 돈이기 때문에 여행 비용이라는 말은 써야 거기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요금은요. 요금은 사전적인 의미는 남의 힘은 빌리거나 사물은 사용하고 소비하고 관람한 대가로 치르는 돈. 관람한 대가로 치르는 돈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수도 요금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문장을 보면 내가 물을 사용하는 돈은 냈기 때문에 수도 요금이라는 단어를 써야 더 자연스럽죠. 네. 그래서 소비를 하는 거나 아니면 뭐 내가 사물은 사용은 하고 이것은 관람하는 것이 돈을 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뭐 입장 요금 어디에서 들어가면 관람은 하려면 돈을 내야 되잖아요. 표이나 아니면 티켓은 사려면 요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입장 요금이라고 하는 거죠. 입장 요금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수도 요금 그것은 사용하잖아요. 사용하는 것은 요금을 내야 하는 거고, 네. 그리고 어떤 일은 하는데 드는 하는 그런 돈이라면 비용이에요. 좀 다르죠? 그러면 여러분 예문을 통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먼저는 이번 여행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이번 여행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 맞아. 친구 집에서 자서 뭐뭐 아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여행은 가려면 어떤 비용이 필요하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비도 필요하고 또는 숙박비도 필요하죠. 여러 가지 비용이 들잖아요. 근데 이번에 친구 집에서 여행은 드는 돈이 비용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집은 친구 집에서 있으니까 무엇은 전락은 할 수 있어요? 무엇은 아낄 수 있어요? 네, 답은 바로 숙박비예요. 우리는 숙박 요금을 라고 하지는 않아요. 이게는 나는 어떤 일은 하는데 드는 돈이에요. 그래서 어떤 장소에서 묵는 데에서 드는 돈은 바로 비용이라고 하셔야 돼요. 숙박비라고 하죠. 그리고 밑에 다른 예문 볼까요? 이번 달 관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관리비. 관리하는 데에서 드는 돈이에요. 그래서 관리비라고 해요. 특히 아파트 같은 데에서 살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관리비를 많이 내야 되는 거고요. 날씨가 갑자기 더워져서 에어컨은 오래 틀렸더니 이가 많이 나왔다. 네, 그래서 날씨가 더워져서 에어컨을 오래 틀렸어요. 에어컨은 커려면 전기 힘은 빌려야 하는잖아요. 전기의 힘, 남의 힘은 빌려야 되죠. 빌려야 합니다. 그래서 전기 사용하는 데에서 들어가는 요금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되죠? 전기요금이라는 단어를 필요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전기의 힘을 빌려서 쓴 요금은 전기요금이라고 되겠습니다. 네, 이해하셨나요? 네,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속담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한국 경제 문화에 관련되는 속담은 티귿 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은 같이 공부해 볼게요. 먼저 상황은 살펴볼까요? 세수한 물은 버리지 말고 놔두어. 왜요? 그 물에 걸레 빨려고 해. 티귿 모아 태산이라고 우리가 날마다 수돗물이 1리터씩만 아껴도 한 달에 30리터나 전량이 되는 거야. 엄청나네요. 네, 여러분. 이 속담은 어떤 뜻이냐면, 처음에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라도 포기치 않고 계속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룰 수 있는 의미입니다. 네. 대화 속에서 1리터는 아주 작은 물이지만 이것은 한 달 동안 모으면 많은 양의 물은 철락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바로 티귿 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은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차근차근 꾸준히 해나가는 일이 중요는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된 티귿은 어떤 거냐면 아주 작은 먼지예요. 부스러기나 먼지. 그리고 태산은 아주 높은 큰 산이에요. 원래 태산은 중국에 있는 5개의 높은 산의 가운데 하나로 높이는 무려 아마 1552m가 된다고 하였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태산은 아주 높은 산이에요. 그리고 티귿은 먼지예요. 먼지. 엄청 작은 먼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는 먼지. 아니면 부스러기. 그래서 옛날에는 이 속담은 유래가 있었어요. 조선시대 유명한 정승이었던 이항복이라는 인물이 어렸을 때부터 대장간, 여기는 대장간이에요. 대장간 근처에 놀다가 벌어진 쇠조각, 이거는 쇠조각이거든요, 여러분. 쇠조각이에요. 우연히 발견을 했고 그때부터 벌어진 그 쇠조각은 이거 독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독이라고 하죠. 이거 독이에요. 이거 독에다가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새 3개, 1, 2, 3개, 3개의 독은 꽉 차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어떤 거냐면 쇠조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티귿 모아 태산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표현은, 이 속담은 어디에서, 그 상황 같이 알아볼까요? 이번에 무슨 돈이 생겨서 하와이까지 여행을 가요? 여행 가라고 지난 3년 동안 조금씩 저금은 했거든요. 와, 아르바이트 이렇게 큰 돈을 모았어요? 일하고 더니 그 말이 맞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 바로 어떤 속담이 나와야 되죠? 네, 티귿 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은 여기서 나오면 적합하죠. 예. 여러분 3년 동안의 아르바이트를 해서 조금씩 모은 돈이 여행은 간 정도로 큰 돈이 되었다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는 티귿 모아 태산이라는 것이에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다른 속담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속담이고요. 상황 먼저 볼까요? 와, 이 가게에는 예쁜 가방들이 참 많구나. 여기 걸려있는 가방들이 어때? 모두 5,000원이야. 와, 싸다. 그런데 어떤 것이 싸지? 이건 어때? 네 차엔 예쁜데? 예쁘기는 한데 너무 작아서 책이 안 들어가겠는걸?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예쁘고 책도 많이 들어간 만한 크기였으면 좋겠어. 네, 그러면 이게 어떤 거냐면 그 유래는 먼저 말씀드릴게요. 조선시대에서 그 치마가 있잖아요. 다홍치마. 다홍치마는 어떤 치마냐면 붉은색 치마예요. 짙은 붉은색 치마예요. 이런 색깔 치마이죠.
그래서 이 치마는 왕족들만 입을 수 있었어요. 왕족이 아닌 여자들이 다홍 치마를 일생에 딱 한 번만 입을 수 있었어요. 바로 그 날인 결혼식과 같은 특별한 날에는 입을 수 있는 다홍 치마는 고운 빛깔만큼 아니니 귀했어요. 아주 귀한다는 뜻이에요. 다홍 치마는 좋은, 귀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값이 같으면 만약에 여러분 값이 그 같은 값은 치마들이 중에서 하나 고른다면 이왕이면 다홍 치마는 사겠다는 말이 생겼다는 거예요. 값이 같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좋은 물건은 사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다른 상황을 보면 여러분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 면접 본 곳은 어때? 초거는 마음에 들어? 지난번 면접 본 것하고 하는 일이 비슷한 것 같아. 같은 값이면 다홍 치마라고 조건이 더 좋은 곳으로 가.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면접은 하려고 다니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면접은 본 회사는 지난번에 면접 본 회사하고 이번에 면접 본 회사는 하는 일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뭐 월급도 똑같이 주고 그리고 시키는 일은 업무도 거의 비슷한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회사는 두 군데가 있어요. 월급이 같고 그리고 뭐 같은 일은 하는 거예요. 업무가 같아요. 그러면 어떤 회사는 선택하겠어요? 1번하고 2번 회사 중에서 네, 당연히 조건이나 아니면 환경이 더 좋은 곳은 선택은 하겠죠. 그래서 이런 데는 우리는 같은 값이면 다홍 치마라는 속담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는 하고 다음 시간에도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어요.